방금 전에 이제 집에 대해서 봤다면 저는 이제 국경을 넘고 경계를 지나라는 제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그 여성들과 연대를 하면서 지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왜 오늘 제가 이 팔레스타인과 여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가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좀 이러한 그 그림들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 아마 탄위르라고 하는 이제 그 청년 단체, 청소년 단체, 나블루스에 있는 단체에서 찍었었던 거고, 요거는 베들레헴에 있는 엄청 그 큰 장벽에 이제 아헤드 타미미라고 하는 활동가 한 명을 찍은 거고요. 이것도 베들레헴에서 있었는데 이건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빵집이 뭐 어머니부터 뭐 시작되는 그런 빵집이었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수인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저희 갑자기 생각 발라타 그 난민 캠프에서 그 찍었었던 골목길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운 지점들이 참 저로서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언어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하는 아니면 딱 연상이 되는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 활동하는 활동가의 모습이나 아니 어머니의 모습이나 아니 뭐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은 아예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공간을 그냥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국경이 국경 넘어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를 할 수 있고 그 어떻게 함께 그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는 할 수는 없다. 쉽게는 이해를 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로 표상이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기 전에 몇 가지 좀 테마들을 정하면서 가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맨땅에 헤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각자가 가지는 그런 목표점들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의 그 여성 운동과 좀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서 이제 정말 많은 다양한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들 다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이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요상한 사진들로 대처한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블루스에서 이제 그 UPWC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스마트라는 활동가고요. 이분은 아까 그 잠깐 사진에 나왔었죠. 저희 그 가르달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임무 알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들은 요 두 분입니다. 그 지금 딸기아트라고 해서 새로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새로 뭔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제 페미니스트 그룹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LO의 그 General Palestine Women Union 그러니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미아사르 아띠아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이분은 활동가는 아니고 활동가의 따분인 분이셨는데 발라타 캠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암의 따님이었고 이 외에도 정말로 많은 여성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해방과 이 페미니스트 활동가 혹은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 그 여성 그 성차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그 시점들 아니면 개념들이 조금 나뉜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이 해방이 되면 여성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이 되더라도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팔레스타인 해방은 의미가
라고 하는 사람들로 조금 나뉘어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는 제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활동의 의미로서 어느 정도 뭐 팔레스타인 해방과 아니면 여성 해방의 그 중점을 어디다 맞추는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교차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한다는 것에 좀 민념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의 이제 다양한 위치들을 좀 보면서 왔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네, 여성 해방 없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없다. 걸기 딸리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성 해방 없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딸리아트를 좀 중심적으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느꼈었는지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딸리아트 같은 경우에 저희 활동가 정영피님이 이전에 그 참세상에 기고를 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워커스에 기고를 하셨고 여기 정야핑을 검색하시거나 여성 해방 없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없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검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기사를 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딸리아트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이제 명예살인,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한 여성이 페미사이드를 당하면서 이를 계기로 2019년 9월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지역들과 그리고 베이루트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제 동시에 거리기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계기로 뭔가 딸리아트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딸리아트라는 조직은 그 페미사이드를 비롯해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폭력, 그리고 점령에 의한 폭력, 몸에 대한 통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활동을 하는 데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정약핑이 2019년 11월에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뭐야 이 사람들 너무 멋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만나러 가기로 해서 이분들을 가능하면 뭔가 저희와 뭔가 연결점을 찾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약간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라와 이제 나미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그냥 영어 활자로만 알 수 있었던 그런 텍스트들 이외에 훨씬 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그 딸리아트라고 하는 의미는 걸기라는 의미로서 그 전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이 운동이 딸리아트라고 되었는가를 보면 이제 9월에 딸리아트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처음에는 여성 해방 없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없다라는 그런 구호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딸리아트 그러니까 쟤네 걸기야 걸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른바 약간 대명사법으로 딸리아트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여성 해방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 국제 네트워크 전국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그래서 의미가 이제 붙여졌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게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각각의 이제 활동가들, 각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 간의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는데, 사실상 각자의 의견 차이나 한 1년 동안에 이제 각자의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논의를 이루면서도 사실상 조직을 그렇게 이루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서 말했었던 페미사이드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 번에 사람들이 확 뭉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전국에서 아까 집회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생진을 했었다고 하는데 하이파에서만 하더라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행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딸리아트가 도대체 기존의 운동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딸리아트의 설명을 세상을 바뀌기 위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어디선가 이제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그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맞춰서 뭔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훨씬 더 유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지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 그 지역 운동, 그리고 그 전국 운동, 그리고 국제사회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없는 그 여성해방은, 아니 팔레스타인 여성해방 없는 팔레스타인 해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요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 해방이 가능할까? 라는 것도 또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면 이 운동의 목표는 다 이제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었을 때, 이 딸리아트를 결성을 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가부장제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점령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그 이스라엘 활동가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과 일정한 그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점령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이 결과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점령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팔레스타인 여성에 대해서 해방을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 점령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딸리아트 그 이제 시위를 참석하지, 그 딸리아트 활동을 함께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그 표면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점령과 가부장제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이 아까 정여핑이 그 보여줬었던 풋뿌리 같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이 없으세요? 약간 애기들도 있죠. 애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성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이 집회에 없어요. 제가 이 코프리 같은 그 집회 갔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진짜 무슨 뭐라지? 그 약간 초등학교 갓 입학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한 7, 8살 정도 되는 되게 키가 엄청 작은 그 소년들이 막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막 돌멩이 막 이렇게 던지고 막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여성들은 그 자리에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딸리아트 활동가들이랑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된 정책 중에 하나는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호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들이 이러한 집회에 갔다, 그런 상황에는 이스라엘 군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팔레스타인 남성에게 그 여성을 제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팔레스타인 남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집에 돌아가든가 아니면 보호를 받거나 하는 그런 사회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사회가 일정 정도 분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들이 계속해서 분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슷하게 그 나타나는 것이 경찰권에 있어서도 되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앞에 있던 그 경찰서, 무슨 예수탄생 성당 건너편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딱 아시겠지만 95년에 오슬로 협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치지구에서 이제 경찰권을 가질 수 있게는 되었었는데, 이 경찰들이 주로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뭐라 해야 되지? 보호의 대상으로 만드는가를 보았을 때는 뭔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아니면은 주위로부터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선들, 압박들 등등을 느껴서 혹시 가출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에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뭔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속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그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치지구 자체가 가지는 그런 점령의
그런 틀 속에서 계속해서 컨트롤 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계속 부차적인 혹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점령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경제를 계속해서 복속을 시키면서 활동가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이제 자기의 경제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정되게 노동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점령들과 이런 점령들과 이제 마주를 하고 그리고 뭔가 여성 문제를 이제 마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라는 고민도 또 하나 생기게 되잖아요.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찍었었던 사진인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저희가 묵었었던 그 난민 캠프에서 이제 파는 이제 지갑인데 이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자수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것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르달라에서 만났었던 동네 어린이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나블루스에서 지내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대학생 여성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연대를 했었던 분의 집에 갔을 때 이제 만났던 여성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이 있는데 아무리 여성 차별과 점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각자가 지금 속한 자리나 아니면 계급이나 아니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묶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주된 것이 일단 서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각자 다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 속에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일단 물론 공통된 테마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본인들의 공통점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만드는 것이 이 탈리아트 운동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고 두 번째로는 이 속에서 이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언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깊은 레벨로 훨씬 내려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배운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알릴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무언가 함께 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과 뭔가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분들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동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한다거나 지지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공통의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제가 가진 그 베이스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잠깐 언급했었던 타니르에서 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짧은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영어로 제가 발표를 하고 여기 이분이 통역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시에 뭔가 추후 뭔가 추가적인 활동을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캔슬이 되었다는 얘기는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청년들도 만났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일본군 위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사실 그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뭔가 연대를 하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일단 김복동 할머니를 들 수가 있는데,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순회 증언 투표를 하실 때 이제 되게 우연한 계기로 나스미아 오데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활동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라스미아 오데 같은 경우는 당시 법정 투쟁 중에 있었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나스미아 오데를 만나서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자세한 얘기도 그 라스미아 오데 팟캐스트 편이나 혹은 저희 한국일보에 연재를 했었던 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에 그 김복동 할머니가 이 팔레스타인 여성을 지원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사실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것을 되게 알리기 위한 열심히 그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이 그 나블루스에서 만났었던 한 활동가 이제 아미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김복동의 희망, 아니 김복동의 희망이 아니다. 아비기금이라고 하는 그 전시한 여성폭력 문제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 뭐야 펀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뭔가 이 그 기금 자체라기보다는 이 함께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연대감을 느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뭔가 그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강한 의지, 그리고 엄청 뭔가 포부가 넓은 목표는 세웠었지만 사실상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왔었던 그런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코비드-19로 저희가 그 후속적인 그 연결을 계속해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만들기는 되게 어려웠었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만들었었던 그런 결실을 통해서 앞으로도 뭔가 활동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했겠죠?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저의 미술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